6시간 만에 막을 내린 계엄령 이후에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또 다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중요한 두 가지 표결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세요? 희망사항인데 예. 통과될 거다 둘 다. 그렇게 그래요?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뭐 당론 이거는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일단은 저 부결 요거를 좀 결의를 했거든요. 물론 뭐 무기명 투표니까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당론으로 예. 탄핵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들 그 당론에 이제 반하는 이런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비밀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이런 지금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이 열기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저 언론들 쓴 거 보니까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보도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을 경험했던 중진 의원들이 앞장서서 당론으로 요거를 표결을 탄핵을 반대하는 걸 주도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탄핵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다시 살아나기가. 그 2016년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유들로 저 당론을 반대하는 걸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거기에 동조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두 자릿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이 상당히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거나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고 실제로 경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 예. 대여섯 명 정도 예. 접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물론 뭐 그분들이 뭐 탄핵에 찬성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좀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 그런 의원들은 꽤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을 나눈 의원들도 그런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당론으로 결정하면 그 아마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예. 당론으로 의원들의 이런 선택의 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막겠다 이런 예. 이제 지금은 형국인데 실제로 오늘 그리고 예. 내일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 내란을 범한 이런 정황 증거들 그리고 뭐 증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일 이 대통령의 내란 예. 범죄의 이런 정황이 뚜렷해지면 그런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감싸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중요하다 예.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들이 이제 단체로 당론으로 탄핵을 부결시켰을 때 그 역풍. 뒤에 올 수 있는 그런 예. 역풍 이런 것도 감당하기가 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막으려면 들어가서 저 반대하세요 요거보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단체 기권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 카드를 쓸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의 경우에는 재석 3분의 2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않고 맞아요. 그것을 이제 부결시키겠다 이게 원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원래 작전이었을 네, 거다. 근데 네. 저희들도 또 반드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아하. 재의결을 이제 같이 이번에 의사진행 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한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 그러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거는 출석 3분의 2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예. 특검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단독으로.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상황일 거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김건희 특검법 때는 예. 들어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탄핵 표결 때는 우르르 나가요? 나가는 뭐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오, 그래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10일 날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7일로 땡긴 건데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탄핵안보다.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이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둘 다 부결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을 모으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자율 의사에 맡긴 게 아닌가. 어허. 그러면 만약에 들어오면은 전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예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예, 맞아요. 바깥에서 명패랑 투표함을 예. 넣겠다. 예. 근데 그런 만약에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나 역풍이 예. 상상을 초월할 거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은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은 확률적으로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비해서는. 네, 아무래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적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 예전에 2016년도에 봐도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헌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지금 헌재가 지금 9명 원래 해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헌재에 가서도 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어떻게 현재는 풀어야 됩니까? 헌재가 6명이잖아요. 예. 그 6명이 이 탄핵안을 헌재에서 가결시키려면 전원 찬성을 해야 되는 6명 그런 상황이라 예. 사실상 이제 헌재에 가서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지만은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은 예. 대통령의 이제 이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행 예. 체제로 가게 될 텐데 한덕수 총리가. 예, 대행 체제에서도 이 지금 뭐 헌재 재판관은 추천되고 임명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를 치유를 해서 탄핵안이 현재에서 의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원래 헌재가 이제 공백이 있을 때 국민의힘과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거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하셨더라고요. 국회목. 네. 혹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추천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민주당에서 일부러 뭐 늦추거나 헌재를 예. 마비시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뭐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 네. 예. 그래서 그 우린 뭐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했고 예. 그 논의가 약간 길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이제 대통령 이야기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통령은 그동안 예.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도 뭐 거짓말이다 어허.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그냥 경고성이고 실제로 뭔가 예.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계엄령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승산에 있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 측에서. 이건 내란죄를 막기 위한 주장이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네. 어제 뭐 국회에서 청문 뭐 그런 예. 예. 긴급 현안 질의. 네, 현안 질의에서나 그리고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용현 장관도 사실상 자백을 했더라고요. 국회에 병력을 진입시킨 것은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함이다. 계엄 해제 의견을 막기 위한 네.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네, 저희 그래서 SBS 실제로 제작진에게. 자백을 예. 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예. 진입을 시킨 거라는 걸 자인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계엄군에 투입된 병사들도 개별적인 인터뷰에서 예. 의원들을 끌어내라, 의사당에서 밖으로 끌어내서 이런 이제 국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 이런 예.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단지 경고성이다 이 발언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 계엄법 위반으로 예. 내란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법조인 출신이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판사 출신인데 어제 또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때 보니까 뭐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결국 이제 통치행위니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내란죄 요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궤변이죠. 즉 이미 이런 그 계엄을 내리고 그리고 의사당에 진입한 이런 사안의 경우에 내란죄, 예. 내란 수괴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12.12 사태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전직 대통령도 예. 이런 이제 그 의사당 진입, 난입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게 내란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통치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법조인, 정상적인 법조인은 아마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런 계엄령 선포를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사실 책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방조에 가까운 그런 책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언론에서 좀 크게 보도를 했던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솔직하게 말해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니까 결국 이제 해당 발언을 취소하긴 했는데 앞서 했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그는 뭐 대통령과 그 적어도 이상민 장관의 내면에는 예. 이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어야 했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속마음은 오히려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그런 의도로 진입했다는 것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자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조치라고.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MG 우리 계엄군 예, 병사들이 예.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기꺼이 따르지를 못해서 약간은 예. 주춤주춤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빠르게 대처를 해서 계엄이 해제가 된 것이지 어허. 그런 걸 뭐 아예 처음부터 계엄 해제를 생각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도가 예. 없었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 하나만 더 좀 짚어보죠. 이것도 어제 저희 SBS 8뉴스 단독 보도 내용인데 선관위에 출동했어요. 더 빠르게 국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병력을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자 메시지로 답한 이유가 부정선거 강제 수사를 위해서였다. 지난 총선. 근데 일부 보수 단체하고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이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하긴 했거든요. 또 어쨌든 그거 강제 수사를 위해서였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부정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관위에 계엄군 진입을 명령했다고 봅니까? 국방부 장관이요. 네. 네. 왜 선관위에 그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전에 이렇게 선관위에 이제 병력이 투입된 것 제일 같은데요. 먼저. 왜 그랬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좀 많이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젯밤에도 그런 많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결론은 물론 대통령 그 김용희 장관 말대로 그 부정선거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많이 당선돼서 이걸 뭔가 밝혀내서 이걸 뒤집어 보겠다 이런 의도도 뭐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이번에 포고령을 내린 걸 보면 예. 자신이 그동안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싫어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응징 예. 이런 게 포고령에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예. 1번이 국회 장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동안 뭐 또 계엄령을 내린 이유도 예. 국회에 그동안 뭐 예산 삭감 탄핵 입법 뭐 이런 걸 이유로 들었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계엄 사유가 법령상 명백히 될 수 없는 예.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응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고 또 의료계에 대한 예. 뭐 즉각 현장 복귀 하지 언론도 않으면 있었어요. 차단하겠다. 예. 뭐 언론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선관위 하나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제 민주당 의원의 결론 이건 명태균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명태균 사건에 보면은 뭐 대선에 있어서 여론 조작으로 사실상 이 대통령의 뭐 경선이나 이 본선에 예. 영향을 미친 이런 주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앙 뭐 선관위가 이런 여론 조사를 담당하는 또 이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사무실도 갔어요. 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대통령의 당선의 정통성이 의심이 된다. 예. 이게 불법 대선 선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일각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사실상 증거 은폐 뭐 이런 목적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이제 그 주장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제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요거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지난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이런 것들 감추기 위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예, 알겠습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완수 육군 대장이 어제 이제 국방위 출석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1시에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났거든요, 의원님.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도 대통령이 그거를 자, 요걸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엄 해제 선포를 한 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 사이에 뭐 한덕수 총리가 담아내야 된다고 설득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1시 이후에 이 계엄 사무실 지휘부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뭐 김용현 전 장관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뭐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왜 대통령은 국회에서 해제 의견이 났는데 바로 담화문 발표하지 않고 이 지휘부를 방문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 아하.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보도에 보면은 대통령이 왜 국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격노했다. 예.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3시간 동안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것을 뭔가 무력화하려는 이런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 이제 뭐 주위에서 뭐 총리나 또 심지어 김용현 예. 장관도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아하. 얘기를 한 해서. 걸로 예.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받을 건가 말 것인가 이걸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한 3시간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죠. 이제 어제 여당의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한 5명이 임기단축 개헌 요거를 이제 수습책으로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재안 수습책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란죄의 우두머리를 내란 수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란 수괴에 사실상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를 대통령이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제 뭐 여론조사 보면 다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이 거의 60-7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그 여론도 그 정도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라는 이런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다. 그리고 이 내란을 방조하는 그런 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뜬금없이 이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거라도 좀 한번 주장을 해서 우리가 그 내란에 방조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좀 피해보자 이런 그런 게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